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시장 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뭐 약보합이고요. 이 정도면 산타가 오다가 말았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산타 랠리라고 하기가 어렵죠. 일주일 동안 12월 장이 거의 박스피인데, 그리고 일단 코스닥도 약보합. 일단은 시장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환율 부담이 커 보입니다. 커 보이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정책 점검 쪽에서 한국은행 환율 정책이라 그래야 되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게 약발이 먹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환율이 내려갔어요. 아마 크리스마스고 내일이 또 연말에 또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과연 정부 정책이 먹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겁에 질려서 달러 환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개인 입장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항상 이렇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타이밍 리스크를 회피해 가려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인가요? 그걸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는 타이밍을 분산해서 환전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가면 딱히 무서울 게 없죠.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시고요. 잘 모를 때는 현금 갖고 있는 겁니다. 굳이 뭐라 그럴까요? 투자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화량 기준으로만 보면 버블이 낀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더 쏠려가서 버블이 형성된 거라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이 AI 섹터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뭐 그걸 설명할 수 있겠죠. 일단 수급을 대충 보시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는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보시면 하이닉스 같이 보면 하이닉스도 견조하죠, 수급이. 그러니까 뭐 경고를 받긴 했는데 하이닉스가 사실 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1등 아닙니까? 대형 종목 중에. 어이구, 지금 이게 영업이익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93조에 영업이익이 42조 가량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게 거의 45% 정도의 영업이익의 순이익이 38조 9조 되니까 뭐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수익성 면에서는 압도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레벨이 예상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를 좀 초과하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아닌 다른 쪽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긴 하지만 결국 평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약간 전자업종 ETF 보듯이, 지수 보듯이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담백하게 침만 하니까 SK하이닉스를 보면 반도체만 나는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죠. 수익률이 월등하니까.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런 거 한 번씩 봐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FN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2023년에 일시적인 뭐 수익성 손실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5년 연결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당장 내년에 매출이, 지금 이게 매출액이 1년 만에 40% 50% 증가해요. 근데 이제 2027년에 둔화되게끔 예상이 돼 있죠. 뭐 수주받아서 하는 거니까 대충 이런 것들은 증권사 포캐스트가 좀 잘 맞는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절반, 즉 50%를 돌파하죠. 이건 뭐 거의 뭐 엔비디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가치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그럼 뭐 자본 총계 계속 늘어가고 있죠. 부채 총계 계속 늘어가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재무 비율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 부채 자본이 비율이 21년부터 뭐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을 보면 지금 순이익이 워낙 많이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자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숫자로 보면 이게 자본이 1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그럼 삼성전자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자본이 420조죠. 그럼 대충 한 4배 자본 기준으로. 근데 지금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300조대, 한 330조라고 반올림해서 보면 하이닉스가 93조, 거의 뭐 3분의 1 가량 되는 걸 쫓아온 거죠.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건 한 번씩 살펴보면 재밌어요. 그 하이닉스 시가총액 420조인가요? 그렇죠? 420조. 삼성전자 시가총액 650조. 하이닉스가 확실히 그 어떤 매출 대비해서는 고평가인데 수익성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 순이익이 39조. 39조의 PER 10을 살짝 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너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아니냐.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국내 종목 기준에서 뭐 제조업 기준 뭐 PER 10 뭐 전통적인 숫자. 근데 왜 10이냐는 거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 10인지. 그냥 시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려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방금 제가 하이닉스는 그렇게 고평가된 게 아니다. 시가총액을 보면 내년에 순이익이 60조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PER 10만 따져도 시가총액이 600조 가야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그 600조로 가려면 지금부터 40~50%더 올라야 돼요. 제가 지인들한테 100만 원 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6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오르면 9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세의 흐름이라는 게 관성을 살짝 타버리면 한 100만 원 터치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익성이라는 게 내년에 60조, 내후년에 65조란 말이에요. 예상되는 순이익이.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600조 한번 찍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PER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크론 3등짜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론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대충 한 400조 넘는 것 같거든요. 환율 한 사람 450조.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PER이 한 36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국장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론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58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다. 실적 베이스로 보면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다. 적정한 수준이다. 적정한 수준이고 바람 한번 불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5000P를 만든다면 하이닉스가 7~80만 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뭡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새로운 물꼬가 트인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일단 외국인들은 살 때 추세적으로 사고 팔 때도 추세적으로 파니까 뭔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미래를 좀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 뭡니까? 텍사스의 저거 뭐죠? 테일러 공장인가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의 집무실을 배정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테슬라향 AI 칩은 삼성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서 상주하면 얼마나 뭐 반도체 생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요. 이게 패가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약간 그 출하 시기를 맞춰주려면 돈을 더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썼다. 그러면 뭐 TSMC의 품질이 10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7~8만 돼도 거기서 만약에 반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원가 절감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 경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얼마 말을 안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 미국 쪽에서 그 나온 게 GDP 뭡니까 3, 4분기 그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그게 4.3%가 나왔어요. 4.3%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불과 엊그저께만 해도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2회 정도 시장에서 본다라고 했는데
경기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경제 성장률이 4.3%인데 경제 성장률의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면은 그 뭡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 물가를 또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연준 스탠스가 잡히게 되면 내년에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게 유동성 노름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성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뭔가 이게 스테디하게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서 정치 쪽이랑 뭔가 중앙은행 쪽이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치가 경제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 논리 그 자체보다는 정치 논리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다른 종목보다는 제가 이런 코스닥 우리 개인들 물림 방지 차원에서 오늘 몇 개만 더 짚어보면 우린 PTS라는 기계 관련 업종이죠. 제가 알기로 두산중공업 납품업체일 텐데 한 번씩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줍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고점 한 10,000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뭐 한 4,000원 가면 사서 만원, 12,000원 두세 배 먹을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보세요. 5,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만큼 강력한 호재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여기 이제 보시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면 뭐죠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를 공급한대요. 우린 PTS가. 그러니까 로봇 테마로 한번 누가 올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위적인 거래가 터질 때 우리는 항상 보유 중이셨다면 매도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추격 매수는 이미 2배 넘게 올라버린 상황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멘텀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국내에서 이런 시가총액 올라봐야 지금 상한가 맞아서 1,870억 정도인데 이런데 잘못 물리시면 여러분들 이거 탈출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00원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를 만원까지를 정말 좋게 해석해서 매집이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한 2배, 맥시멈 20,000원까지는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말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솔깃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에이텍 솔루션 상한가를 갔네요. 상한가 종목들만 보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트 사이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업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액면가 이런 것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이 바닥을 기다가 바닥을 기었다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거래가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빵 터진 거죠. 이렇게 스펙트럼을 주봉, 월봉으로 넓혀서 보시면 이 길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 범위를 넓게 보시면 지금이 저가 구간인지 고가 구간인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럼 저가 구간에서 상한가가 이렇게 한번 나오면 이게 한번 그냥 상한가를 주고 끝나는 거냐 아니면 추세 전환 신호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거래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만약에 뭐 그 다음 거래일에 이 정도 거래가 터진다면 무조건 탈출하시라. 보유 중이라면 따라가지 마시라. 그 뭐 주식책들 초보일 때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뭐 이상한 것들 많은데요. 그런 거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재미삼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식 작전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킨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형님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어떤 것들이 나중에 터질 거냐 이런 거를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서 발굴하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빵 튀잖아요. 그러면 30%, 50%, 100% 구간을 놓고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고, 그게 개인들에게는 필승 전략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